자, 울산의 한 항구입니다. 배들이 좀 정박해 있고요. 자, 그런데 늦은 새벽에 이 어두운 항구를 걸어가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조심조심 가더니 배 위에서 뭔가 이렇게 쓱 봅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춰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남자 다시 나타납니다. 뭐야? 예, 뭐야?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오른손에 뭘 들고 있죠? 예, 설마. 하얀색에 뭘 들고 있습니다. 설마. 휘발유? 그러지 마요. 자, 이 사람 뭐 하러 가는 걸까요? 아까 자기가 살펴봤던 배 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남성. 불 지를 것 같은. 네. 이거. 자, 배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만지작만지작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불꽃이 진짜로? 보이고 화염병을 만들어서 이걸 배에 던집니다. 아이고. 그리고 불이 났어요. 금세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근데 저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남자는 불을 지르고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저게 얼만데? 자, 이 남자 도망가고 난 이후에 불길이 배 위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아, 어떡해. 자, 이 CCTV 화면에 보면 옆 선박에까지 불이 막 이제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어머.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옆에 다 옮겼어? 배가 이제 한두 척이 아니에요. 해경과 소방대원이 바로 출동을 했고요. 화재를 진압합니다. 화재 진압에 무려 1시간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자, 이 화재로 선박 7척에 약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저 배 비싸요. 그러니까요. 생계를 책임지는 건데. 배 주인한테 뭐가 사이가 안 좋았나? 왜 저런 거야? 그러니까요. 질투의 눈이 멀어서 이 방화를 한 남자는 자신이 불을 지른 배 주인과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왜 불을 질러요? 이 상황은 이 불 지른 남자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대신 불을 지른 겁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와, 200에 어떻게 저런 짓을. 저거는 진짜 지금 손해가 너무 큰데. 네. 왜 방화를 부탁한 거예요? 자기 방화를 사주한 이 남성은요, 낚시잡이 배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낚시잡이 배. 네, 자신보다 늦게 낚시잡이 배를 시작한 이 피해자가 더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와. 시기심에 이런 방화를 사주했던 겁니다. 이야, 진짜. 저래요. 네. 아니 저러니까 어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데요, 첫 번째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했었어요. 네, 저 실행범이 지시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딱 배 피해자 배를 지목하고 저 배에 불을 지르는데 배에 올라타서 선실의 창문을 도끼로 깨고 방화를 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데 시킨 대로 손도끼로 선실 창문을 두드렸어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센가? 그 다른 방법은 아예 자기가 시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범행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약 보름이 지난 뒤에 이 사주범 청부 환자가 다시 다른 배에다가 불을 지를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자 저 실행범이 또 다른 배에 지금 보신 방식대로 불을 지르게 된 것이었죠. 두 번째 시도였네요, 보니까. 혹시 그래도 야심한 시각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선박에는 보통 가스통, 그 연료통 등 인화성 물질이 다수 적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폭발 및 추가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과 소방이 신속한 대처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사실 저게 불도 불인데 저렇게 되면은 저게 있는 것들이 바다에 다 들어가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업에 어쨌든 또 피해를 주는 건데. 그렇죠. 기름이 유출될 수도 있고. 예, 이게 좀 여러 사람 지금 생계가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사주범이랑 방화범 잡혔나요? 네, 해경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주변 CCTV를 분석해서요,
방화범과 유사한 걸음걸이를 가진 인물을 찾았습니다. 너무 걸음걸이가 좀 특이하셨어요. 네. 걸음걸이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 걸음걸이 분석이 법 보행 분석이라고 해서 인간이 가진 이 보폭이나 넓이나 걸음걸이나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걸 발견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동일인임을 밝히는 그 과학사 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인물을 찾았는데요. 사건 발생 보름 만에 주거지에서 이 방화범은 긴급 체포가 됐고요. 일반 선박 방화 혐의 등으로 사주범은 징역 6년, 실행한 이 방화범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많이 사네요. 사주라. 그렇죠. 당연히 더 많이 받게 되고요. 자기 실화도 처벌하는 것이 이 방화이기 때문에 이건 강력하게 처벌이 되죠. 아, 근데 지금 배가 타가지고 네. 배도 없어지고 그 배를 어떻게 구입하고 아니면 복원하고 뭐 이 기간 동안 아예 생계를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 배가 한두 푼이 아닌데 배가 없으면은 저분들 뭐 먹고 사세요? 어떡해요? 예, 방화 피해를 본 손주들은 그 사주범과 방화범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당장 또 다른 배를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배 한 척에 3억 원에서 약 5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 한 척을 건조하는 데는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 이후에 손님을 다시 모아서 수익을 내기까지는 대략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엄청 오래 걸리는구나. 그러니까요. 보다 참 그 작은 마을에 이제 신뢰도 다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 고정 단골 손님들은 다 다른 데로 가죠. 네. 그죠? 아, 참 질투의 눈이 멀어서 큰 피해를 남긴 안타까운 사건 현장을 보셨습니다. 자,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한 터널 안입니다. 네, 빨리 오세요, 빨리. 되게 힘들어요. 여기, 퇴출 나왔어요. 진짜요? 자,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정차 중인 차로 달려갔는데요. 차 안을 들여다 보니까 네, 차 안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보였습니다. 나왔어 이미. 네, 산모가 병원으로 가던 중에 양수가 터져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나. 네, 근데 안 우는데요? 울어야 되는데. 네, 안 돼.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뒤집어서. 빨리 당겨줘. 자, 그래서 구급대원이 석션으로 빠르게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지금 빼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하지만 이 응급처치에도 아기가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됐나? 자,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 숨쉬게 해줘. 네, 지금 꿈틀꿈틀 거리긴 해요. 완전 심정지 상태는 아니니까 사실 최대한 저희가 살려드리도록 할게요. 꿈틀거린대요 그래도. 배 아프대. 많이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아우, 남편 마음이 어떨까 진짜. 자, 아기도 산모도 모두 위험한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우, 진짜. 자, 이때 구급대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이게 어떻게. 네, 바로 근처에 있는 병원에 전화를 건 건데요. 제발. 지금 애기 태어난 상태인데 지금 태반은 나오지 않고 퇴출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거 결찰만 한 상태로 지금 이송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거 결찰된 거는 절단하고 있습니까? 어우, 위급한. 퇴출을 지금 끊냐 안 진짜 끊냐 위급 상황이에요. 그런 것 위급 상황. 네. 어우, 야, 지금 이거. 자, 병원이랑 통화를 하고 이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잘라야죠. 지시받은 대로 구급대원이 이제 탯줄을 잘랐고 애기 이제 좀 제가 안고 있을게요. 이때 아이고. 네. 눈 떴어. 자, 분리가 되면서 마침내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 아우, 다행이다. 어이구야, 다행이다. 구급대원이 아기랑 그 곧장 구급차로 이동을 했고요. 아기가 먼저 왔고 구급대원이 이제 아기를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구급차에 산모가 실려왔고 어머니, 애기 괜찮아요.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구급차가 산모와 아기를 병원으로 이제 빠르게 운송하고 있는데요. 구급대원들 노력 덕분에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 네. 다행이다. 와, 너무 위급상황이다, 이거 보니까. 네. 출산할 때 피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힘도 빠지고 해서 정신을 잃으실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이제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기가 나온 건데요. 사실은 저 때가 원래 예정일보다 한 달이 빠른 시기였습니다.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요. 와, 저도 보면서, 와, 나라면 어땠을까. 남편의 마음이 너무 그 공감이 돼요. 네. 오, 막 진짜, 와, 아 뒤에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네.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도 걱정해야 되고 애기도 걱정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눈 감지만 하는 게 네. 막 그게 절박하게 들리죠. 너무 절박해 보였어요. 네. 제발 살려달라고. 아 근데 진짜 확실히 그 저희가 저번 이태나이에서도 구급대원 분들이 집에서 직접 출산을 도와주신 적도 있었잖아요. 네. 천천히.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한 두 생명을 또 살려주셨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현장에 계셨던 구급대원분들도 당시에 혹시나 찰나에 실수를 해서 산모나 아기가 둘 다 잘못될까봐 그 긴장과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면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응급조치를 한 이후에 이송을 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산모와 아기 모두 일주일 뒤에 다 건강하게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사실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는 아이들 낳을 때 참 옆에 있어주지는 못했는데 이런 거 보니까 또 마음이 다르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출산 예정일이라는 게 있지만 이게 예정일 전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유 저는 물론 산모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남편이 지금 터널에서 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애는 나왔지, 아내는 아파하지, 나는 차는 세워야겠지. 근데 지금 터널 아니지. 와 지금 와 정말 이 남편은 와 진짜. 터널 제일 위험한데. 네. 뭐 우리가 드라마에서만 이렇게 들고 이러는 걸 봤지 애가 생각보다 나오면 요만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도 네. 뭐 엄마든 아빠. 게다가 탯줄을 끊어야 되느냐, 그냥 병원으로 가야 되느냐.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바로 병원에 전화하신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정말 감동적인 새 생명의 탄생 순간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인데요. 자, 이 남자를 보실까요? 자, 기내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저래? 아이고. 왜 저래? 아, 승무원을 향해서 욕설도 하고요. 그거 참. 모르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아? 모르지. 네. 와, 저기도 저러는구나. 갑자기 부모님 자랑을 하면서 또 욕을 또 듬뿍 담아냅니다. 자랑이 아니라 욕을 먹히고 있네. 네.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술에 취해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왜 저래? 자, 이제 남성 승무원이랑 지금 몸싸움이 벌어지고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남성 승무원이 제지하죠. 그리고 이 남자를 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잘했다. 잘했네. 저거 실제 저렇게 결박을 하더라고요. 오, 비행기에서. 네. 자, 지금 저 창문 보세요. 창문이 비행기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죠? 야, 네. 야, 테이프로 저렇게 막. 결국 폭행 혐의 등 3건의 혐의로 이 남자는 체포됐습니다. 네. 근데 원래 저는 보통 가드들이 와서 끌고 갈 법한데 왜 이렇게 안 오지 했는데 이미 뜨고 있어가지고. 네. 비행기가 이제 떠 있는 상황이었고 술에 취한 저 남성 승객이 승무원을 추행하기도 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승객들까지 놀라게 하는 등의 민폐 행동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승무원들이 남성을 제압했고요. 이 남자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경범죄,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또 다른 비행기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민폐 승객이 한 사람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브라질의 살바도르 공항입니다. 지금 이륙을 대기 중인 한 비행기. 자, 이 비행기 안에 좀 시끄럽습니다. 아이고. 왜 저래? 자, 이륙도 하지 않았는데 승객들끼리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뭐 그냥 남자 여자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자, 승무원들이 말리고 있는데 야, 이 XX야,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너. 지금 뭐 문제가 있나 봐요. 막 말리는데 달려와서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와우. 자, 비명과 욕설이 난무하는 비행기 아닙니다. 나 진짜. 엉망진창. 네. 자,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거의 아비규환입니다. 왜 저래? 비행기 뜨면 안 되겠는데. 네.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비행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럴까? 뭐 그냥 작은 것 때문에 또 커졌을 것 같은데. 자, 장애가 있는 본인 아이를 위해서 창가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부탁을 받은 다른 승객이 이를 거절합니다. 할 수 없죠. 네.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자리 양보를 거절당한 이후에 이 두 여자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유 참. 어떡하게 할 일인가. 네. 싸움이 시작되자 그 주위에 있던 가족들 간의 집단 아이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네. 연루된 가족은 모두 15명. 이 싸움으로 이 비행기는 2시간 동안 이륙이 지연됐습니다. 진짜 민폐다. 결국 싸움을 한 15명의 승객은 비행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야죠, 당연히. 쫓겨나고 벌도 받아야죠. 네. 아이고. 야, 이게 지금 이륙 직전 상황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탄 비행기 안에서 싸움이 났어. 예. 저 가족들끼리 한 15명이 지금 막 머리 잡아당기고 난리가 났어. 예. 야, 이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 망치죠. 남의 비행을 저렇게 망치면 되나요? 그러니까요. 괜히 잘못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애가 막 옆에서 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 비행기는 못 뜰 수도 있겠다. 그냥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비행기 안에서 이런 진상 승객을 만나게 되면 좀 공포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루에 평균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행지 어딜 가나 꼭 들리는 곳이 휴게소라는 얘기인데요. 야, 근데 휴게소에 온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주차 자리 때문에 싸웠나? 뭐지? 자, 아침 7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인데 경찰차와 승합차가 한 대씩 있죠? 네. 좀 자세히 좀 봐보세요. 경찰차도 앞이 없고. 앞에 저 차도 떨어졌고. 네. 둘이 정면 한 충돌 한번 했는 것 같아요. 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두 눈을 뜨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걸 가져간 건가? 뜯어가나? 뒤에 승합차가 서 있잖아요. 이 승합차가 경찰차 뒤에 있다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자, 경찰차를 따라갑니다. 에? 경찰차가 피해가 도망가는 뭐 상황이에요. 하는 거야? 뭐야? 승합차가 경찰차를 추격합니다. 자, 멈춰라. 경찰 멈춰. 그러면서 마치 경찰을 조롱하는 듯이 경찰차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뭐야? 주객이 경찰차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하다가 거리를 벌리더니 세게 올라가. 좀 뒤로 가서 이번에는 전력질 꽝! 왜 그래? 와, 경찰차에 그대로 돌진해 버렸습니다.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지금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떡해. 근데 자기도 다칠 텐데 저렇게 하면. 내려서 그냥 총으로 쏴야 되는데. 나 여수 총으로 쏴버렸어. 와, 경찰차 뒤 트렁크가 열릴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유 차 안에 지금 있어 다쳤겠네. 경찰차 안에는 지금 경찰분이 타고 있거든요. 급기야 경찰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2차 돌진. 내리셨다. 예. 자, 신속하게 경찰 한 분이 이제 탈출했고, 그런데 갑자기 2차가 어머, 안 돼, 안 돼. 경찰을 타겟으로 삼아서 경찰 쪽으로 돌진. 왜 저래 왜 저래? 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경찰을 치려고 배는 게 없다, 배는 게 없어. 와.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음주운전인가? 그런가? 자, 그런데 도망가는 방향이 휴게소 들어오는 쪽이에요. 역주행이요? 이게 저 출구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역주행이다.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얼마 못 간 이 승합차를 포위해서 결국 잡아 세웠습니다. 어머, 안 나오네. 예. 완전 음주인가 보다. 하차를 거부하는 운전자를 빼내기 위해서 경찰이 앞 유리창을 깨고 있고요. 대담하게 해놓고서 왜 안 나와? 네. 당당하게 나와야지. 자, 그리고 결국에는 운전사를 차에서 빼내서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저런 사건이 있었어. 네. 승합차 운전자가 휴게소 옆 주유소에 역주행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술을 마셨냐고 묻는 직원에게 화가 나서 이런 난폭 운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예. 게다가 이 승합차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아까 화단이 있었잖아요. 그 바로 아래가 고속도로였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 경찰차가 고속도로 위에 떨어졌다면 정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니 지금까지 보면서 도주하는 건 봤지만 경찰차를 향해서 저렇게 이렇게 돌진하는 건 처음 봤는데. 진짜. 저 처음에는 그래서 음주인가? 음주일 것 음주입니까? 그런데요, 이 휴게소 난동남 음주나 마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맨정신이에요? 잠이 들겠나? 아침 7시? 정신이상자인가? 그런데 이제 남성을 체포해서요, 조사를 해보니까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간접 원인이라고 하는데 조울증이나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하는 것이요, 저렇게 반드시 다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저 운전자가 굉장히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충동적인 사람이고요. 그런 이성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런 범죄가 저질러진 거지 장애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니 진짜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찍으면서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경찰차도 저렇게 들이받을 정도면. 네. 예, 난동범은 무려 6차례나 그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어떡해. 그 때문에 경찰차 수리비만 약 1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게다가 승합차로 이업을 당한 경찰도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경찰관들이 왜 저렇게 당하면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제재하지 않았느냐 되게 의아해 하실 텐데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상태에서 둘 다 경찰관이 하차를 하면 저 차가 도주해서 고속도로 올라갔을 때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관들은 어찌됐든 이 안에서 들이받치더라도 이 차를 계속 그 안에서 머무르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내리신 거구나. 예,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떡해. 너무 위험한데. 그냥 차도 아니고 경찰차니까 또 다른 추가가 들어가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이제 참작을 해서요. 결국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밤 9시 30분이고요. 공주에 있는 정안 휴게소. 택시고요. 승객에게 택시기사가 한마디 합니다. 나가서 좀 담배 좀 피웁시다.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웁시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승객이 담배를 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뒷차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앞이 택시인 거죠. 아. 네. 잠시 후에 그래서 승객이 내린 것 같아요. 기사도 내리는 상황이고요. 근데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지더니 승객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말리는 택시 기사를 막 때려요. 막 기사가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자, 이때 근처에 있던 다른 차들이 이제 차를 좀 막아주고 있으니까 택시가 후진을 하죠. 근데 뒷차를 박습니다. 자, 택시 기사가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아빠 왜 너 놔야지. 자, 앞문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놔야지 위험해. 아, 어떡해. 택시가 빠르게 휴게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민이 이 택시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에 신고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몇 분 뒤에 경찰차가 왔고 택시를 찾아냈습니다. 자, 경찰이 이제 합세를 했죠. 그리고 40분 동안 추격전을 펼친 끝에 무려 휴게소에서 60km나 떨어진 곳에서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아이고. 자, 이 사건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20대 남성 승객이 나주에서 서울에 있는 가족을 만나겠다면서 택시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뒷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승객한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택시를 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도주를 막기 위해서 문에서 잡고 끌려갔잖아요. 다행히 택시기사님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오, 다행이다. 네. 아니, 또 생업이시니까 이걸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매달리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 뒤에 있었던 시민분이 이렇게 따라가서 결국엔 잡는 것도 도와주시고 이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맞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있었는데요. 택시를 빼앗은 걸 보자마자 차들이 앞뒤로 택시를 막았습니다. 와. 그런데 연달아 앞뒤로 들이받고 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저 택시는 이제 도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택시를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 택시 탈취범은 강도상해,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니까 이거 담배 피우지 말라고 휴게소에 와서 밖에서 피고 다시 출발하겠다 이런 의미로 온 것 같은데 탈취범이 왜 그 말에 이렇게 화가 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경찰 수사 결과 좀 나온 이야기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가족으로부터 다시 돌려서 돌아와라라는 이제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진술이 맞다면 저 남자는 분노 조절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차량 안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일부러 피웠고 그걸 제지하자 자기가 지금 기분 나쁘다는 하나만 가지고 닥치는 대로 폭행을 하고 그러한 행동이라면 저건 분노 조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위험한 범죄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니, 근데 자기 차도 손상을 시켰지만 끝까지 따라가신 저분 잡게끔 도와주셨으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표창원 프로님? 네. 한 분이면 제가 표창 원 드리면 되지만 네. 여러 분이라서 진짜 자기가 주는 걸로 하나? 이 멋진 행동을 하신 분들 더 멋진 면들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차 부서지는 거야 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기사분이 다치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내 차 부서지는 건 전혀 생각도 안 됐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네.
마음 씀씀이다 아름답다. 그래서 충남지방경찰청에서요 범인 추격과 체포에 도움을 주신 시민 두 분께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하셨다. 너무 인류애가 느껴졌어요 방금. 너무 감사한 분들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꼭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